봄이 오면 옥상에 이것저것 무엇이라도 심고 싶은 분들, 특히 과일나무를 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포도나무를 소개해 드립니다. 포도나무는 제가 옥상에 심어보니 꽤 괜찮은 나무였습니다. 옥상이라는 환경은 식물 심기에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물 부족, 흙 부족, 거름 부족, 거기에 강한 태양, 강한 비바람과도 싸워야 합니다. 그럼에도 땅이 귀한 도시에서의 옥상은 포기할 수 없는 공간입니다. 저도 수년간 이곳에 이것저것 심어보면서 시행착오를 했는데요. 결국엔 몇 가지 수종은 꽤 재배할 만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들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바로 포도나무입니다. 과연 옥상에서 포도나무를 재배하는 게 가능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포도나무는 옥상에서 재배하기에 아주 괜찮은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이 포도송이를 보시겠습니까? 포도송이가 이렇게 한 마디에서 두 개씩 70여 개나 달렸습니다. 9월 초에 익었길래 따서 먹어보았더니 정말 달고 맛도 있었습니다. 지베렐린 처리를 하지 않아서 씨가 들어있고 포도알이 좀 작았지만 당도는 그 어느 포도보다도 높았습니다. 일반 노지라면 뭐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요. 여기가 옥상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나무 화분에서 이렇게 큰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대견스럽고 놀랍습니다. 4년 전 봄 2년생 샤인머스켓 2그루를 사와서 한 그루는 다른 노지에 심고 또 한 그루는 내가 만든 옥상 나무 화분에 심었습니다. 옥상에 심은 것은 호기심으로 심은 것이지 큰 기대를 갖고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옥상은 장소, 흙 영향이 있어서 모두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옥상 포도나무는 화분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현재까지는 거의 완벽할 정도로 크고 있습니다. 나무 줄기도 아주 굵고요. 잎도 싱싱합니다. 물론 언제까지 지금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만 적어도 10년 정도만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면 큰 소득이 아니겠습니까? 현재로 봐서는 오히려 제가 노지에 심은 것보다 상태가 훨씬 더 좋습니다. 제가 같은 날 노지에 심은 포도나무 상태를 볼까요? 이 나무인데요. 오히려 나무 지름이 아주 가늘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까지 열매가 몇 송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옥상 화분에 심은 포도나무는 줄기 지름이 그것에 비해 배가 될 정도로 굵고 튼튼합니다. 봄 새싹은 얼마나 활기찬지 그 수세가 대단합니다. 고르쇠 물 떨어지는 것처럼 포도나무 줄기에서 물이 떨어진 후에 새잎이 돋아나고 얼마 뒤 포도송이들이 보입니다. 화분이라는 열악한 환경에서 포도가 얼마나 달리겠나 생각했는데요.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서 마디마디마다 새로 나온 새순의 포도송이가 모두 달렸습니다. 모두 세어보니 거의 80송이 가까이 됩니다. 그 중에서 너무 좁은 간격으로 나온 포도송이를 제거하자 70송이가 남았습니다. 70송이가 이 환경에서는 많은 듯 싶었습니다만 포도 화수 정리만 해주고 놔두었는데 익을 때까지 낙과가 거의 없었고 먹어보니 정말 달고 향도 좋았습니다. 그러면 포도나무는 왜 이렇게 열악한 옥상, 그것도 나무 화분에서 재배가 가능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포도나무는 지표면 가까이에 잔뿌리를 많이 내리는 천근성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화분 깊이가 무한정 깊지 않더라도 잘 자랄 수 있었던 겁니다. 다만 옥상 화분에 심을 경우 다음에 몇 가지를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 화분 사이즈입니다. 화분은 방부목으로 만들고 사이즈는 되도록이면 좀 더 크게 만드는 게 좋습니다. 저는 방부목으로 길이가 120cm, 깊이가 60cm, 그리고 높이가 70cm의 나무 화분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화분치고는 꽤 큰 대형인데요. 포도나무가 천근성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높이는 이보다 조금 낮게, 넓이는 좀 더 넓게 해도 좋을 듯 싶습니다. 또 가끔씩 이동을 위해서 바퀴를 달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저것 옮기기도 쉽고 또 옮겨놓고 아랫부분 청소하기도 좋고요. 나중에 방수 문제가 생겼을 때 옮겨놓고 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흙과 영양분입니다. 옥상 화분은 특성상 흙과 양분이 매년 빗물에 꽤 많이 유실이 됩니다. 따라서 매년 일정량 흙과 거름을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저는 매년 늦가을 흙과 거름을 잘 섞어서 덮어주는데요. 그렇게 하면 보온 효과도 좋고 겨울에 숙성된 거름이 봄의 포도나무에 영양분을 잘 공급해 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겨울철 관리입니다. 아무리 잘 키워도 겨울에 얼어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에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추위에 강한 품종이라도 옥상이라는 곳의 겨울은 여러 가지로 취약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해주는 게 좋습니다. 먼저 물을 흠뻑 줍니다.
나무 화분에 심은 다년생 식물의 경우 흙이 물기를 품고 있어야 안전합니다. 흙이 마르면 뿌리에 바람이 들어가서 말라 죽거나 얼어 죽기가 쉽습니다. 특히 옥상의 경우는 흙이 많다고 해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뿌리 보호가 일반의 땅에 비해서 아주 약합니다. 흙이 말랐는지 살펴서 겨울철이라도 가뭄이 든다면 물을 가끔씩 주어야 합니다. 또 옥상 포도나무는 반드시 보온재로 감싸줍니다. 몇 년 전 캠벨 5년생 포도나무 한 그루를 사와서 옥상 대형 화분에 심었습니다. 그런데 첫 해는 겨울을 잘 견디더니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던 다음해 겨울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는 캠벨 포도보다 추위에 약한 편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줄기 아랫부분부터 위까지 보온재로 감싸주어서 얼지 않게 해줘야 합니다. 짚이 있으면 좋은데요. 저는 뽁뽁이로 감싸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닥 역시 흙을 보충해주고 또 이 보온재로 덮어줍니다. 저는 비닐하우스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서 낙엽이 진 후에 미리 가지치기를 하고 그리고 이곳에다가 들여놓았습니다. 이게 가장 안전한 방법인 것 같기는 합니다. 어쨌든 겨울에 얼어 죽지 않도록 포도줄기를 보온재로 잘 싸서 관리만 해준다면 옥상에서도 얼마든지 포도나무를 재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옥상에 심을 만한 것들 중에서 포도나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옥상에 과일나무 몇 그루만 있으면 볼 때마다 신기하고 기분이 참 좋습니다. 조금 수고스럽긴 하지만 요즘은 식물을 통해서 원예 치료도 많이 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식물을 키우면 몸도 마음도 한결 건강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